홍장원, 그리고 그 사주했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성찬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김병주 의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내란 공작했던 주범들 아닙니까?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런 놈들이 죄값을 치르게 되고 이재명 감옥 가고 결국 이재명이 사형이 되겠지요.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에게 역시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향후 두고 보시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되고 공소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김용현 장관 비롯한 수많은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이런 김현태 707 특공 단장, 그죠? 단장,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진정으로 명을 따르고 군인 정신을 지킨 분들이 명예회복되고, 바로 내란 공작한 게 곽종건 특전사령관. 제가 그랬죠? 곽종건 특전사령관, 너 삶이 멀지 않았어. 하지만 절대 극단적 선택하지 마. 극단적 선택을 너한테 요구할 거야, 누군가가. 왜? 내란 공작했는 놈들이 너보고 시켰잖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네가 조작했잖아. 조작. 그래서 니한테 분명히 극단적 선택을 요구할 건데, 하지만 너가 바로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사주 받더라도 반드시 전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사죄를 하고 난 뒤에 너의 갈 길을 가라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는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자손 대대로 역사에 가장 악한 놈으로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너희 자식들과 너희 가족들이 이런 치욕적인 인간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 이완용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욕먹고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것처럼 곽종건 특전사령관 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너가 결국 너 자식과 가족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자손 대대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딱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 그리고 윤핵인 왜 죄 없는 사람 덮으니까 진실을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을 받고 명령을 수행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되고 직무복귀되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섰던 곽종건 특전사령관, 그리고 가짜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내란 공작 만들었던 바로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홍장원, 그리고 그 사주했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성찬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김병주 의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내란 공작했던 주범들 아닙니까?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런 놈들이 죄값을 치르게 되고 이재명 감옥 가고 결국 이재명이 사형이 되겠지요.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재명은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내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위헌 정당 해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부역자 역할했던 좌파 언론들 대국민 사기를 쳐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MBC 방송, JTB 방송, 이런 중국 방송, 그리고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이런 언론사들이 전부 다 패족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전 진실 아닙니까? 이런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이재명처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런 것처럼 거짓으로 공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반면에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더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군인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에게 역시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결국은 진실과 빛을 추구했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가 옳았구나는 것을 역사에 남겨줄 수 있다면 전한길은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게 1단계 사명 미션 완수고요. 2단계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 기각되고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대한민국에 바로 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공수처, 사법부 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검찰 속에도 좌파들, 경찰 속에 있는 좌파들, 국정원 속에 있는 좌파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선관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다 연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천황뉴스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는 이미 제 일기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이 불의한 집단들을 다 척결해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지 그래서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결국은 다 그저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저는 이재명과 같은 이런 사악한 정권에 전부 다 제가 역사적인 심판할 거에 대해서 순서로 다 정리되어 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재난뉴스를 하고자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하나 물러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잔뿌리들 너무 많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이런 반국가 세력들, 대한민국 청년들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민노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제가 언급했는 대로 전부 수첩에 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헌정 질서를 바로 지키고 한미동맹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기업가들 다 존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래 이런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구나 청년들이 희망을 주고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치, 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제2 건국입니다. 한번 만드릴까요? 전환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제2의 건국입니다. 그리고 개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저는 제 자신이 직접 앞에 나가 정치하지 않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 기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내란 특검팀에서 지기현 판사에게 이렇게 선고해 주세요라고 형벌을 구하는 구형을 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때렸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무기징역.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리고 노상원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한테는 징역 30년이라는 걸 때리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냥 일방적인 조작된 정보와 조작된 진술에 의해서 그냥 구형했을 뿐이고 초라한 검찰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치욕적인 검사들로 이름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 검찰의 구형은 조작된 것에 불과하지만 또 지금까지 좌파 언론들이 선동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지기현 판사가 다음 달에 선고할 때까지 온통 대한민국 현수막 붙고 현수막 걸고 윤석열 사형 온 여론몰이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에게 협박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들이 불안하니까 무죄 선고되고 공소기각될 게 뻔하니까 여론재판으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서 지기현 판사에게 엄청난 협박을 가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지기현 판사가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회유를 하겠지요. 야 지기현 판사 분위기 봤지? 전 국민들의 분위기가 이런 거야. 조작된 분위기죠. 사형을 선고해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나면 네가 다음에 대법관 시켜줄게. 대법원장 시켜줄게. 헌법재판소장 시켜줄게. 이렇게 아마 회유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유는 돈이 될 겁니다. 권순일이한테 이재명과 화천대유, 김만별 땅은 50억을 줘가 이재명 무죄를 만들었죠. 이제 50억이 아니라 500억, 5천억도 주면서 지기현 판사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회유가 들어갈 겁니다. 500억이 아니라 5천억도 주고도 남죠. 왜요? 좌파 일당들이 모조리 이 종북 좌파 세력 일망타진되는 거 아닙니까? 일망타진까지 아니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당연히 지기현 판사한테 저들이 가진 돈 5천이 아니라 1조 원이라도 줘가면서 지기현 판사 보고 제발 사형 선고해달라고 아마 회유할 겁니다. 그 다음 협박이 가해질 겁니다. 이런 협박에는 야 지기현 너 사형 선고하면 너 자식들이고 너 자식 있지? 가정 있지? 위험하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마 저는 이 속에서 분명히 지금 판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권순일한테 했던 것처럼 엄청난 돈과 명예가 되겠죠. 그런 대법관 시켜줄게, 대법원장 시켜줄게 이런 회유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판사가 완전히 지금은 모든 권한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또 옆에 동료 좌파 판사들이 또 이제 압박을 가하겠죠. 야, 지금 너 잘났냐? 우리는 전부 다 사형이라 생각해. 너 혼자 인마 무죄 선고할 거냐? 협박을 가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기현 판사의 와이프나 가족들한테 협박이 가해질 겁니다. 야, 너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너 배에는 칼 안 들어올 것 같아? 민노총 무서워. 우리 종북 좌파 세력들 무서운 거 알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음모론입니까 이게? 저는 언론인입니다. 전환길 기자로서 저는 의혹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미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엄청난 회유와 엄청난 협박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여론전에 지면 안 되는 거죠. 여론전에 지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의 구형은 조작된 진술과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일방적인 내란몰이 연장선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뿐이고 진실은 공소기각과 무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환 뉴스도 끊임없이 오늘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공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전환길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내주는 자율구독료 거기에 지금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어가지고 여하튼 전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그럴 것 같아가 압박을 가올 것 같아가 미국에서 시작되긴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 국민들께 알려가지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내란 공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라는 게 온 천하에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든 간에 여하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희생을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잘 나갈 수 있던 명예 그리고 인기 다 버리고 저는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지금 고향도 못 가고 희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순수하고도 이런 정직하고도 사심 없는 이런 마음 오직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를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 계시는 거고 손연보 목사님들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하지만 손연보 목사님은 성직자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재명 같은 저는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도 없는데 저는 이재명이 저지르는 그걸 보고 어떻게 침묵하느냐 했던 손연보 목사님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감옥 가 계시지요.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아닙니까? 저 역시 그런 연장선이고 또 지금 전환뉴스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 역시 의로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얻고자 합니까 지금? 얻고자 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율구독료도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 전환뉴스를 보는 것도 시간을 지금 할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 저와 같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도 이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 의로운 마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정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살려보자. 종북 좌파, 친중 세력 반미주의자 이재명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정권에 우리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그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2030 청년들과 자식 세대나 물려주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범죄자가 지금 천하를 들었다 놨다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걸 몰아내고 살려내겠다는 이 의로운 마음 전부 다 우리 애국자 아닙니까? 지금은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뿌리 깊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 이 빨갱이, 이런 세력들 몰아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제2의 건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꿈이 저는 있습니다. 통일된 한국, 자유, 평화 통일된 대한민국에 과거에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했고 또 그 뒤로 이루지 못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통일을 해가지고 부강한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마음껏 청년들에게 뛰놀게 만드는 자유함을 누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기업에 투자해라, 마음껏 스타트업 차려라, 마음껏 자신의 야망을 불태워라,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악한 김정은 정권, 공산당 정권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 무너진다 100%라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 공산당 정권은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꿈꾸고 있고 여하튼 제2의 건국해야 됩니다. 이번이 정말로 멋진 계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저도 역시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뭐 강의나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걸 몰랐을 거고 반국가 세력들이 이렇게 깊이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썩어 빠졌구나. 부정선거가 이미 2020년 4.15 총선 때 4년 뒤 2024년 4.10 총선 때 그리고 그 뒤로 2022년 그 중간에 바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부정선거 쪽에 저질렀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는 바람에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6.3 대선까지도 중국이 배우고 전산 조작이 있고 여러분 내일 제가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전산화 하면 안 된다. 전자개표 시스템 하면 안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2의 전쟁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와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고 그게 이재명의 또 직결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정하게 투표하자 이런 정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계기로 선관위가 878건의 비리, 친인척 채용 가족 회사다. 이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암덩어리입니다. 범죄 마피아 조직 아닙니까? 이 선관위에 그런 걸 알게 됐고 대한민국 여론조사도 선관위에서 심사를 해서 보도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이 여론조사를 허락해줘요. 선관위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누구 당선과 당락을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 4.10 총선 때 그 당시에 심야까지 국회의원 총선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경합이 즉 국민의힘 A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B 후보가 경합을 벌이던 곳이 100개 가까이 됐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충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국힘이 승리했는 거는 몇 개 한 자리 숫자고 90% 이상의 민주당이 다 당선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은데도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국힘에서 그나마 경합지역에서 이긴 사람이 조경태였습니다. 조경태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전산 조작의 위험성 리스크 아닙니까? 얼마든지 개표와 다르게 집계 때는 또 다르게 발표될 수 있다고요.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자니까 선관위에서 안 된다 했잖아요. 검표도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기업 덕분에 이렇게 선관위가 썩어 빠졌고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주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주권 행사하고 있다. 선관위가 여론 조작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좌편향적인 것도 계몽령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사법부 안에 우리법 연구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법부 안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들어봤습니까?
한 번씩은 들어봐도 그냥 그러니 사법부 내에 뭐 연구단체구나, 사조직이구나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하고 정치적인 선거에 대해서 늘 좌편향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동안 법원 한 300명 되는 판사들 속에서 그 좌파 연구단체 사조직이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기껏해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 연구회가 사법부를 창악했다는 것도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공수처가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1년에 예산이 200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사하기 전까지 공수처는 한 번도 구속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대로 너무 무능하고 이래서 결국은 아무도 구속영장 다 기각됐던 게 공수처입니다. 바로 오동훈 공수처장 아닙니까? 오동훈이 바로 역시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좌파 수사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지난해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될 때 그 체포 상황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역시 공수처는 또 묻겠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도 저는 비상계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오직 경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처럼 여론몰이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다가 내란 수사권을 가져도 된다라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동훈이 청구한 체포영장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흔히 그래서 생긴 말이 뭐죠? 영장 쇼핑.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원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머나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에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갔잖아요. 여러분, 서부지법은 오늘 정광훈 목사님도 서부지법에 구속됐어요.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 19일 날. 왠지 압니까? 그 서부지법은 이미 좌파 판사들이 다 장악된 곳이라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오동훈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안 나오니까 서부지법의 1차 기억나십니까? 이순형 판사입니다. 역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때 충격적인 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계시는 관저는 군사상 비밀보호, 군사상 그거는 보호지역 아닙니까?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뭔지 기억나십니까? 충격적인 거. 바로 이순영이 그 당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순영 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집어넣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되죠? 판사는 법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이 있다. 이건 뭐죠? 판사가 미친 거죠? 판사가 국회의원 입법을 한 것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에서 또 괜찮다. 뭐가 괜찮냐고.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지가 만들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말이 되냐고. 이런 억지와 공정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이 그 뒤로 계속 일어나잖아. 오늘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순영 판사의 그 청구했던 것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잖아요. 아시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 그 지역 군사 비밀 또 이런 지역 보호지역이잖아요. 경호처의 반발로 결국은 실패했죠. 1차 체포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2차 체포 영장이 또 오동훈이가 신청하죠. 또 어디에?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좌파가 장악한 서부지법에다가 그 2차 영장 발부한 판사가 바로 신한미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을 들고 가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는 속에서 그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고 했죠. 여러분, 저도 경찰 많은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강사로서 제 제자는 소방관도 많고 경찰관도 많고 공무원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경찰한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네가 총 맞으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